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211개가 승인 났다고. 이렇게 최근에 또 연락이 와주시고요. 이제 카테고리를 잘 찾으셨더라고요. 지금도 이 방식의 결국엔 확률이 지금 계속 올라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조금이라고 많이 벌자 쿠브남입니다. 저는 500개가 넘는 제품을 운영해봤고, 리뷰 2만 개도 넘는 상품도 성장시켜봤습니다. 또 메인 상품은 제가 매각을 진행해서 상품의 처음과 끝을 다 경험해봤죠. 제가 찾은 이 소싱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로켓 그로스에 여러분들과 같이 입점하였고요. 최근 1년 동안 로켓 그로스에 집중한 결과 현재는 10분이라고 대기업 초봉 월급 정도의 금액인 매매출을 나올 수 있게 세팅하였습니다. 바로 남들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상품 소싱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감으로만 상품 소싱을 진행하고 소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 분이라면 내가 찾은 상품이 쿠팡에서 잘 판매될까라는 의심부터 먼저 앞서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의심이 있다면 매출은 계속 제자리 걸음에 있으실 거예요. 또 그렇게 쉽사리 시작 못하는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커머스 플랫폼의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바뀌어서 지금 써먹기에는 낡은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 방식의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 쿠브남이 조금이라고 많이 벌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을 표준화하였고 이 영상 하나로 손씨법 다 끝내드릴게요. 무조건 팔리는 쿠팡 상품 찾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이미 상품을 소싱하여 진행하신 셀러분들도 내가 찾은 이 상품이 돈을 벌어다 줄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조금이라고 많이 벌기 위한 저희 상품 소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제가 이 상품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택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소품종으로 할 것이냐,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위탁을 하거나 그리고 운영을 했었을 때는 다품종 위주로 진행을 했었던 반면에 결국엔 제가 사입을 하고 브랜딩을 해가면서 그중에서 잘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됐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한 상품에 대해서 더 집중해 갖고 제가 브랜딩과 더 나아가서 매각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이라고 많이 벌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단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소품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벌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시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선 저희가 이 찾은 상품이 오랫동안 판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판매가 돼서 A라는 상품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한 것들을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 한 상품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1인 셀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엔 이 자금입니다. 자금이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더라도 무조건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시도하시는 바에는 한 상품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품에 대한 보는 눈도 적고 매출도 정체되어 있고 이 상품을 운영해 본 그 경험이 적으신 분이라면 더욱더 다품종이 아니라 소품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 소싱할 때 한 상품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 판매 채널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품종으로 운영하는 게 무조건 다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한 개 상품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리스크는 분명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존도가 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고가 갑자기 다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경쟁사가 뭐 가격에 대한 이런 이슈 상황이 생긴다던가 거기서 발생하는 변화에서 저희가 이 사업의 매출이 크게 오름폭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품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상품을 다품종 말고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채널의 다변화입니다. 뭐 채널의 다변화라고 하면은 판매처에 뭐 쿠팡, 네이버, 뭐 G마켓 다 포함되겠지만 저희는 우선 쿠팡에 더 집중하고 있고 저도 계속 성장하는 쿠팡이라는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로켓 그로스와 로켓 배송에 동시 진행하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로켓 그로스와 로켓 배송이 다른 걸로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로켓 그로스와 로켓 배송의 각 채널별로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상품 소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같은 상품을 소싱을 찾더라도 이 저희가 찾기 위해서 투자했던 그 시간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켓 크로스와 로켓 배송에 소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엔 재고 유무입니다. 최종적으로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건 맞지만 저희가 로켓 크로스 같은 경우는 첫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재고를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이 판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필수적으로 재고를 가져가야 된다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고 로켓 배송은 저희가 A라는 상품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쿠팡에서 승인이 날 때 필요한 수량만큼만 저희가 들여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상품이 승인이 나서 두 개를 납품을 해라. 그럼 그때 두 개만 발주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재고를 계속 강조하냐면 재고는 결국엔 자산입니다. 자산 저희한테. 처음에 한 개, 두 개, 10개는 좀 부담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판매가 잘 되고 이러면 100개, 1000개, 만 개가 될수록 이게 결국엔 자산으로 잡혀갖고 저희 돈이 계속 묶여요. 그러니까 흔히들 저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이 막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재고 자산으로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빠르게 회전하는 게 저희한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뭐 소싱의 측면에서 조금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고라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품 보는 눈이 좀 필수적으로 좀 있어야 됩니다. 상품 보는 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 상품이 잘 판매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지에 대한 걸 좀 봐야 되고 소비자 관점이 아니라 판매자 관점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눈 없이도 일단은 진행은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상품들을 일단 제한하고 쿠팡 그 담당자가 그거를 결국엔 고르는 거기 때문에 상품 보는 눈 없이도 가능하지만 결국엔 저희가 상품 보는 눈 이씨도 제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쿠팡 담당자도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승인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품 보는 눈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저희 새로운 직원분들, 담당자분들 볼 수 있게끔 저는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준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상품 보는 눈을 보는 이 표준 방식,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쿠팡에서 소비자들은 여기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스크라고 검색을 했고요. 고객들이 구매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이걸 키워드라고 해갖고 결국엔 검색을 하죠.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고, 이러한 키워드들이 모여서 결국엔 상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더 나아가 뭐 페이지, 선 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페이지가 정말 많을 텐데 뭐 100개씩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키워드들이 결국엔 모여서 상품들, 곧 키워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장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관련된 상품들이 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 할까요? 저희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시장은 결국에는 네 글자로 온라인 시장에서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카테고리를 이루고요. 이런 카테고리들이 모여 있는 게 쿠팡에는 약 9천 개가 존재합니다. 그 말인 즉슨 저희는 시장을 먼저 좀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시장이 매출이 오를 시장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상품이 들어갔었을 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인지를 좀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들어갔었을 때, 저희 상품이 들어갔는데 성장이 계속 될 것인지를 좀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이 시장의 경쟁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자기기라고 했었을 때 이미 거기 있는 뭐 삼성, 애플 정말 큰 업체들이 많고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1위 셀러들이 들어갔었을 때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미리 한번 시장을 보고 저의 체급에 맞는 시장에 선택을 해갖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방식 이 경우에는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쿠팡의 지표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플러스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같이 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플러스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유료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저희가 여기에 뭐 데이터 브랜딩 이렇게 해갖고 카테고리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유료 기능이고 9천 개를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매출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분들한테 그렇게 봐라라고 알려드려도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엑셀로 100개를 다운받았습니다. 100개를 좀 분류해 놨어요. 100개 분류했어요. 그래서 나름 제 기준대로 조금 더 쿠팡에서 판매가 잘 되거나 이제 초보분들이 하기 좋은 거 기준으로 100개 정도를 분류를 했고 요걸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거 어떻게 다운받는지도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게 되고 근데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볼 거는 좀 세부 카테고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카테고리라는 게 고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그 대표 상품 키워드 검색 단어를 세부 카테고리에 보통 넣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세부 카테고리는 고객 검색이 많은 이런 키워드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의 1등 키워드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저희가 이 대표 키워드를 이제 알았고 이 대표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를 좀 찾으러 갈 겁니다. 찾으러 갈 때 저희가 활용하는 거는 데이터랩. 네이버에 데이터랩 치시면 됩니다. 데이터랩. 쇼핑 인사이드를 클릭하면은 최근에 이 카테고리별로 이 기간 동안 인기 검색어가 뭔지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딱 500개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저희가 아까 수저통이라고 했었으면 이 수저통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봤었을 때 이 수저통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뜬다는 거죠.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예. 근데 그러려면 아까는 저희가 쿠팡 기준의 카테고리를 좀 봤다 보니까 이거 검색할 때는 네이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기준으로 조금 보면 네이버에서 수저통이라고 저희 검색 화면에서 검색을 해서 쇼핑백에 가서 보시면 이 상품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다른 경쟁사 상품들 뜰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 하단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에서 이 수저통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지금 등록돼서 판매가 되는지 대표 카테고리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생활건강, 주방용품, 식기, 수저통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저희가 아까 데이터랩 다시 들어가셔서 선택을 합니다. 식기, 수저통. 카테고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기간을 선택해야 돼요. 기간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오늘 플러스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25년 1월 5일이라고 했으면은 24년 1월 5일부터 24년 4월 5일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 키워드 추세가 반복돼서 요 3개월을 좀 보고요. 그리고 최근 오늘 날짜 예를 들어서 25년 1월 5일부터 마이너스 3개월이니까 10월 4일까지 해서 최근 추세 보기 위해서 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서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제가 작년 3개월 기준으로 본 거고 했었을 때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20개씩. 25페이지 500개가 좀 뜨게 되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요 키워드들이 쇼핑성, 브랜드 키워드로 좀 나뉘게 돼요. 뭐 브랜드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들어간 것들 모던하우스도 있네요. 저희 브랜드 키워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해 놓습니다. 브랜드 키워드라는 것은 결국엔 고객들이 이 브랜드를 알고 구매한 거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상품을 가져왔을 때 지적재산권이라는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브랜드 키워드가인지 브랜드의 여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뭐 그리고 저도 새로운 카테고리 간다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브랜드 추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이 브랜드 키워드인지 쇼핑성 키워드인지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추정 여부를 파악을 하면서 이 상품을 저희가 운영을 해도 되는지, 이 키워드를 활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작년 오늘부터 작년 플러스 3개월, 오늘 기준 3개월부터 마이너스 3개월. 이렇게 키워드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키워드 여부를 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법 소지로 활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키워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일까지만 해놨는데 전 40일까지 보기는 합니다. 수조 검색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찾으시거나 검색하시는 게 필수로 하시는 요소들이 이런 물 빠짐이 되겠고요. 제품적으로 꼭 물 빠짐이 있는 제품이면 저희가 전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스텐에 대한 소재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확실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자기를 찾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또 보다 보면 최근에 없다가 이 이케아 수저통이 좀 올라왔네요. 없었는데. 그럼 이케아가 한번 검색해 봅니다. 이케아 이제 수저통에 저희 뭐 예쁜 디자인이 있나? 그래서 저희가 상품 소싱할 때 이런 예쁜 디자인이 있는 뭐 물빠짐 수저통이나 스텐 수저통이나 뭐 이케아에서 나오는 그런 스텐 사이즈 수저통을 진행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대나무 수통은 최근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최근에 좀 찾으시는 그런 결이 아닌 것 같아요. 대나무 수저통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이 키워드 추세를 가지고 이 상품에 대한 흐름이나 저희 제품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있다. 쭉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고객들이 검색할 때 요 네 가지들을 많이 검색을 하시니까 요 네 가지가 잘 팔리는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파악해 내 가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저통이라는 상품을 찾고 이 상품을 찾으러 갈 때는 이런 식의 저희 많이 들어보실 캔턴 페어 이유 뭐 이런 데 가서 상품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저희 1인 셀러들이 이런 데 가서 지금 상품을 가져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불가하고요. 이미 국내에 너무 많은 중국 제품이 들어와 있고 없는 제품이 없어요, 솔직히. 거의 다 이미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결국엔 1688을 통해서 많이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도 요 1688을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저희 집에서 큰 비용 없이 저희 시간이라는 것만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688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키워드에 연관된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최근에 생긴 기능이긴 합니다. 상품 조회 수정에서 오른쪽 상단 에서 봐서 보시면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봤던 그 키워드들을 이제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검색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판매량 순으로 보진 않고요. 최근 조회수 순으로 봅니다. 최근에 결국엔 이 상품이 계속 조회수를 올라가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품인지를 보려고 조회수 순으로 좀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회수 순으로 보고 요 기준 뭐 예를 들어 조회수가 막 10만이 넘는 것도 있을 거고요. 100%셀러가 하기 좋아 하기 적당하고 검색 찾아야 되는 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공통점 보이시죠? 우선 저희는 1에서 2만 정도의 이미 기록하고 있는 상품들을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찾았던 수저통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나오는 이러한 상품들 1에서 2만 정도 나오는 상품들을 쭉 보게 되고요. 아까 또 스텐 수저통이라고 검색을 했었을 때 나오는 이러한 상품들 중복적으로 겹치는 상품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키워드랑 더 타겟이 일치하는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쫙 리스트를 해갖고 저희가 이 상품 기준으로 상품 1688의 상품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저 정리함도 있었고요. 좀 키워드마다 조금 상품이 좀 다른 게 나오죠. 수저 정리하면 저희 서랍에 이런 트레이에 나오는 이런 상품들도 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에서 2만위 상품들을 쭉 리스트업을 쭉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저희가 결국엔 이런 상품 이 실제 판매하고 있는 상품 페이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 업체는 지금 14,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많이들 쓰시겠지만 이 알리 프라이스 통해서 저희가 이 상품에 대한 동일한 상품을 이미지로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 동일 상품이 뜨게 되고 알리 프라이스 이 돋보기 클릭을 하면 이런 식의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품과 동일한 1688 상품들이 쭉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공급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경쟁자 찾을 때 저희가 여기서 고급 검색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이런 항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최근에 최소 주문 수량, 30일 판매량, 뭐 연간 판매량, 뭐 이런 것들, 재구매율 이런 것들 다 항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들어와서 저는 이거를 연간 판매량 기준으로 네임 차순을 쭉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이 업체가 6만 개를 팔았으니까 상품력이 좀 좋겠죠? 여기도 다 많이들 팔았지만 여기 압도적으로 좀 많다 보니까 우선 요걸 기준으로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요 경쟁사 업체로 선택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 경쟁사 업체의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쭉 뜹니다. 보니까 저희 아까 찾았던 경쟁사가 팔고 있는 요 제품은 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상하좌우가 다 접이식이 가능한 이제 분리형 근데 19.92원입니다. 경쟁 업체는 요 상품 한 개만 팔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1에서 2만 정도라고 되는 거는 결국에는 조회수가 저희가 전환율이 한 10%, 5%란다고 하면은 한 달에 500개에서 1000개가 판매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은 하나당 거의 뭐 최소 17개 정도에서 뭐 4개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판매되는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에서 2만 정도 초보 셀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상품 부분을 연습해야 되는 분들인다고 하면은 1에서 2만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 상품을 쑥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 같은 경우는 요 하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쿠팡에서 가격만큼의 확실한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 요소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경쟁 업체가 요거 없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와서 판매해 볼까? 하면은 판매가 될 수도 있지만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로켓 그로스에서는 재고를 꼭 가지고 와야 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거를 권장드리진 않지만 저희가 요 세 가지를 로켓 배송에다가 제한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로켓 배송 3분 등록 담당자가 로켓 크로스 이 제품을 보고 있었는데 어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왔어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등록해 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로켓 크로스 같은 경우는 ROI 기준으로 50에서 100% 이상의 상품이 된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다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요. 1차적인 선정입니다. 뭐 2차 선정, 3차 선정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차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넣었을 때 경쟁사 판매가는 14,900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도 14,900원을 가져와서 판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남는 이 ROI는 39%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ROI라는 것이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주식을 1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벌잖아요. 그 100%,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벌게 됐으니까 그걸 ROI 100%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거를 39만 원만 벌 수 있다는 거죠. 전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고 싶은데 이러한 기준들 전 기준으로 세우고요. 만약에 39만 원 벌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이거 20%만 벌어도 된다? 그러면 경쟁사보다 더 저렴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50에서 100%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로켓 배송으로 진행하면 좋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켓 배송은 저희가 이 네 가지 제품 딱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ROI 100%로 무조건 세팅을 해갖고 저희 쿠팡 로켓 45% 정도 수수료 준다고 했었을 때 얼마를 공급을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가가 쭉 나옵니다. 결국엔 판매가를 얼마 설정을 해야 되는지 저희 엑셀 등록, 엑셀 대량 등록 진행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는 요 네 가지 상품을 모두 찾았을 때 그로스를 하시는 분들 ROI 50% 밑으로도 저 밑으로 하실 분들은 그 상품을 고르셔도 되고요. 근데 전 50%로 하긴 미만 좀 힘들다. 더 높은 마진으로 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찾은 이 상품들을 로켓 배송으로도 제한을 하실 수 있게끔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첫 번째로 다르게 저희는 시장을 선택한 겁니다. 시장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경쟁력이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1차 필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필터가 들었다는 거는 저희 상품이 잘 팔 확률을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세부 키워드가 결국에는 그 카드 시장의 대표 키워드일 고객이 제일 많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봤더니 작년 오늘부터 앞으로 3개월 그리고 최근 3개월의 데이터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겹치는 그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키워드들을 확인을 해갖고 쇼핑성과 브랜드 키워드를 구분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키워드를 경쟁사 상품을 좀 분석을 했죠. 왜냐하면 결국엔 쿠팡에서 저희가 판매를 할 거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미 잘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작품을 본다는 거는 저희가 그 업체가 이미 저희 대신에 테스트를 해준 거예요. 시장 테스트를. 시장에서 먹힌다는 걸 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이브를 하겠죠. 그래서 인기 검색에서 조회수 순으로 본다. 그래서 조회수 수는 1에서 2만 기준으로 본다. 생각해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품을 1에서 2만의 상품을 쭉 리스트해서 상품 선정을 하고 ROI 기준에 맞춰서 상품을 좀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갖고 결국에는 저희가 1차 필터 키워드들을 탑 500부터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수준으로 연관 키워드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필터 들어간 겁니다. 2차 필터. 그러니까 또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1에서 2만. 그러니까 이미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3차 필터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확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저희가 업무를 하더라도 더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확률을 계속 끌어올린다. 그래서 카테고리 100개를 선정해서 좀 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과제를 좀 진행하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 두 분 정도 말씀을 드려갖고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410개 중에서 16개 로켓 승인이 났다고 하시는데 8개가 이제 제 방식으로 한 개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려주셔서 상품 등록해서 제안하신 게 한 20 몇 개 정도 됩니다. 24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확률 자체가 확실히 좀 올라갔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211개가 승인 났다고 이렇게 최근에 또 연락이 와주시고요. 카테고리를 잘 찾으셨더라고요. 지금도 이 방식에서 결국엔 확률이 지금 계속 올라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저희가 같은 시간에 업무를 하더라도 최대 효율을 내야 된다. 저는 소품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분께 커멘트 드린 거는 이제 여기에서 정말 잘 된 상품들을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한 개, 두 개를 골라서 결국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런 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고 브랜딩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시고 각 화면에서 어떤 걸 눌러야 되지 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대로 저희 앞으로 셀린일기님하고 같이 운영하고 촬영하려고 합니다. 셀린이 보셨을 때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제가 더 추가로 설명하면 좋을 부분 성장 나가는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다음 영상도 찾아서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또 알찬 영상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